안녕하세요. 신나는 수업 광티입니다. 자, 오늘은요 이제 정말 우리가 만드는 도덕 수업 두 번째, 다같이 행복한 우리들 세상에서 마지막 시간이에요. 이걸 끝나면 도덕이 끝나겠네요. 갈등 해결 실천하기 그 세 번째 시간 지금부터 진행하겠습니다. 교과서는 146쪽부터 151쪽까지 진행할게요. 자, 갑시다. 우리 지난번에도 띠앗 활동을 했었어요. 사이버 관련해서 띠앗 활동을 했었는데 누가 띠앗인지 한번 알아볼까요? 띠앗은 바로 누구입니다. 왜냐하면 뭐뭐 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띠앗을 한번 맞춰보도록 하고요. 정답 공개. 맞췄나요? 틀렸나요? 맞췄습니다. 고생하셨으니까 칭찬의 박수. 좋습니다. 다음 넘어갑니다. 오늘 배울 부분이에요. 교과서 146쪽이네요. 지연이와 친구들은 가정, 학교, 사회를 둘러보았습니다. 사람들이 어울려 지내는 곳에는 자주 갈등이 있었고 이를 잘 해결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주위의 여러 갈등을 해결할 방법을 생각하여 실천했습니다. 여러분도 주위의 여러 갈등을 해결하려고 노력해보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오늘의 목차예요. 첫 번째는 우리 주위의 갈등 알아볼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갈등 해결 활동을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하면서 끝에 있는 지혜 샘터까지 글을 읽어볼 거예요. 본격적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거 한번 보고 갈게요. 방탄소년단은 과연 어떻게 갈등을 해결할까요? 방시혁 프로듀서가 말하는 방탄소년단의 갈등 해결법, 지금 바로 영상 보고 오시기 바랍니다. 상세 설명에 넣어둘게요. 잘 보고 오셨죠? 자, 첫 번째, 우리 주위의 갈등. 자, 우리 주위에도 정말 갈등이 참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어떻게인지 한번 보자고요. 자, 146쪽부터 147쪽까지 많은 그림들이 있습니다. 어떤 게인지 한번 보자고요. 첫 번째, 가정에서의 갈등. 지금 보니까 아빠가 막 뭐라고 했고 엄마는 아니고 지금 이 학생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아빠는 딱 보니까 지금 공부 좀 해라 이런 경우고, 지금 학생은 나는 친구랑 놀고 싶다 이런 것 같아요. 굉장히 여러분들도 이런 경우 많이 있죠. 부모님이 원하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게 달라서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나 혼자 갈등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 이 친구는 돈을 가지고 저금을 할지 아니면 저 곰인형을 살지, 귀엽고 깜찍한 저 곰인형을 살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것처럼 내가 하고 싶은 거랑 해야 할 것 사이에 선택하지 못해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있고요. 학교에서도 갈등이 있죠. 학교에서 갈등은 이제 지금 친구들 사이에서 서로 생각이 달라서 생깁니다. 지금 여기 피구인가요? 발야구인가요? 어쨌든 운동을 하다가 지금 서로의 생각이 달라서 지금 다투고 있네요. 다음 사회에서 갈등입니다. 사회에서는 지금 여기 공장을 반대하는 쪽이 있고 생활용품 만들려면 공장이 있어야 된다는 입장이 있고 서로 지금 입장이 달라요. 그래서 자연을 지키자, 공장은 있어야 된다, 요 두 가지 입장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집단과 집단 사이에서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여러분 주위에는 어떤 경험이 있나요? 여러분들 경험을 한번 떠올리고 친구들과 이야기해보는 시간입니다. 예를 들어서 친구가 만나기로 했는데 친구가 연락도 없이 늦게 와서 화가 나 싸웠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경험을 직접 적어봐요. (148쪽으로) 넘어가서 우리 주위의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갈등 중에서 한 가지를 고른 후 아래 질문에 답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사실 갈등이라고 하면 엄청 많이 있을 거야. 아까 얘기했지만 나랑 내 마음속에서 갈등이 있기도 하고, 부모님과의 갈등이기도 하고, 학교에서의 갈등이기도 하고, 사회에서의 갈등이 어떤 갈등일지 이런 것들을 잘 한번 생각해보면서 그 중에서 한번 골라보도록 할게요. 누가 어떤 갈등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누가 어떤 갈등으로 고민하고 있나요? 선생님은 아까 걸 계속 살려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아까 친구가 연락도 없이 늦게 와서 나와 친구와 갈등이 있었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럼 갈등을 겪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면 무엇을 원할까요? 나는 친구가 사과하기를 바랬고 친구는 내가 자기 사정을 이해해주길 바랬습니다. 늦게 온 걸 이해해주길 바랬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 다음 서로 양보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상대방 기분이 나쁘지 않도록 이야기하는 거, 그리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이해하거나 혹은 사과하는 거, 이런 것들을 조금 양보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무작정 화만 내기보다는. 그럼 갈등을 해결하려면 무슨 일을 실천해야 할까요? 라고 했을 때 나와 친구 각각 하는 게 다르겠죠. 나 같은 경우면 친구의 사정을 일단 들어주고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면 화낸 것에 대해서 사과를 하는 거죠. 네가 그런 사정이 있는지도 몰랐구나. 핸드폰이 배터리가 나갔다던가 아니면 부모님이 갑자기 잡아가지고 어쩔 수 없었다던가 이런 것들, 최대한 빨리 왔다, 이런 사정이 만약에 있다면 내가 무작정 화낸 거에 대해서는 사과할 수 있겠죠. 친구는 늦은 것에 대해서 사과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사정을 설명하고 그리고 나서 또 친구가 사과를 한다면 받아주는 거, 이런 것들을 진행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어서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행동을 생각해보고 일주일 동안 또 실천해보는 그런 게 있습니다. 이게 바로 또 띠앗 활동이죠. 또 우린 지연이가 아니니까 여러분 이름으로 바꿔주세요. 선생님은 광티빈의 반 띠앗 활동이라고 할게요. 지금 두 가지 임무가 있어요. 친구의 말을 끝까지 듣고 공감하기, 상대방의 의견이 나와 의견과 다르더라도 존중하기. 또 뭐가 있을까요? 선생님은 이렇게 예시를 한번 줘보겠습니다. 양보하는 태도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기, 그리고 친구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행동을 서로 조심하기, 이렇게 얘기해 볼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임무를 한번 적어봅시다. 적었다면 이번에도 띠앗 활동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했었죠? 제일 먼저 띠앗 뽑기, 그 다음 띠앗 임무 실천하고, 그 다음에 띠앗 찾기, 이렇게 있었어요. 띠앗과 띠앗을 도와주는 사람들, 띠앗 관찰자까지 이렇게 잘 뽑아서 진행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갈등 해결 활동 이제 마무리 한번 해볼까요? 지연이와 친구들은 지난 한 달 동안 실천한 활동을 돌아보았습니다. 활동하며 마음속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앞으로도 꾸준히 실천하기로 다짐했습니다. 여러분도 한 달 동안의 활동을 마무리해보세요. 자, 우리 띠알 활동을 총 지금 여러 번 했죠. 몇 번 했니? 제일 처음에 정했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오늘 활동까지 하면 아마 네 번째 활동일 텐데요. 띠앗 임무를 못 해낸 친구는 누군지, 띠앗 지킴이는 누구였는지, 그리고 우리 반 친구들을 잘 살펴보고 칭찬해줬던 그런 띠앗 관찰자를 했던 친구는 또 누구였는지 한번 적어보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을 칭찬해요. 와, 너무 열심히 했어요. 고생하셨습니다. 네, 칭찬해주시고요. 같이 따라해서 칭찬해주세요. 갈등 해결 활동을 얼마나 잘 실천했는지 생각해보고 RF에 표시해보는 거 있어요. 여러분들이 공감과 인권과 사이버 예절과 준법 관련해서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지 전, 후, 각각 전, 후 표시를 해보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 공감 존중은 한 3 정도였고, 인권 존중은 4였고, 내가 원래 인권 존중 관심이 있어서 4였고, 사이버 예절은 1밖에 안 됐어. 그 준법이 2밖에 안 됐단 말이야. 근데 어쨌든 우리가 지금 띠앗 활동도 해보면서 서로 존중해주고 그런 활동들을 많이 해줬어요. 하면서 여러분들이 느낀 변화가 아마 있을 겁니다. 적어도 이게 낮아지지는 않을 것 같은데, 뭐 낮아지는 상황도 있긴 있겠지만 대부분은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뿅 올라가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느낀 대로 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표시했다면 이제 앞으로도 갈등을 해결하는 여러가지 방법을 계속적으로 실천해 보자고요. 여러분들
지금이 도덕 수업 끝나고 나서도, 그리고 6학년 가서도 계속 실천해 보도록 합시다. 이제 교과서 150, 151쪽으로 가볼게요. 지혜센터라고 있어요. 법과 규칙으로 갈등을 해결해요 라는 글인데요. 이거 영상을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원래는 이 영상이 저작권이 걸려가지고 올릴 수가 없네요. 그래서 선생님이 직접 녹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게요. 법과 규칙으로 갈등을 해결해요. 아이들이 운동장에 오징어 놀이판을 그리고 놀기 시작했습니다. 당기고 밀고 넘어지고. 오징어 놀이를 할 때 늘 있는 일입니다. 너희가 먼저 넘어왔잖아. 점점 과격해지는 아이들 사이에서 급기야 싸움까지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수비수는 원래 문으로 나가는 것이고 공격수는 아무데나 나갈 수 있어. 그러니까 너희가 나오면 안 되는데 나온 거잖아. 놀이를 멈추고 옳고 그름을 따지며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이대로 놀이는 끝나는 걸까요? 놀기보다 싸우기 바빴던 아이들이지만 사실 이 친구들 중에 오징어 놀이를 알고 한 친구들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아이들은 이 다툼이 규칙을 몰라서 생긴 것으로 생각하고 선생님께 규칙을 여쭈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규칙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오징어 놀이란 놀이판 안과 밖에서 공격과 수비를 맡은 두 조가 대결하는 놀이입니다. 수비수는 공격수가 놀이판을 지나가지 못하도록 막고, 공격수는 수비수의 빈틈을 노려 보물창고를 밟으면 승리합니다. 다시 놀이를 시작했습니다. 힘싸움만 하던 아이들이 규칙을 알고 난 뒤에는 놀이판을 잘 활용하며 놀이에 참여하고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친구들이 느닷없이 놀이를 시작하다 보니 서로 규칙을 알지 못한 채 놀이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규칙을 알고부터 오징어! 짬뽕을 외치며 놀이를 시작했습니다. 모든 친구들이 놀이의 시작을 알게 되자 다툼도 줄어들었습니다. 오징어 놀이는 신체 접촉이 많은 편이라 놀면서 넘어지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누군가 넘어지면 서로를 탓하기에 바빴지만 규칙을 알고 나서는 친구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놀이하다 보면 벌어질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해 비난하거나 싸우는 일도 줄어들었습니다. 또 금을 밟거나 넘어져 놀이에서 제외되었을 때 급격히 흥미를 잃었던 친구들도 규칙을 알고 나서는 놀이판 밖에서 친구들을 응원하며 즐겁게 놀이에 계속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놀이 규칙을 지키며 놀이한 다음부터는 불필요한 갈등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모두가 규칙을 잘 지켰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교실과 학교 그리고 사회에서도 법과 규칙을 정직하게 지키면 불필요한 갈등이 줄어들지 않을까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도덕 시간이 끝이 났습니다. 앞서 친구들이 오징어 놀이를 잘 몰라서 갈등이 있었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여러분들도 생활하다 보면 갈등이 많이 생길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걸 명확히 해결을 하고 그 다음부터 갈등이 해결이 되면 너무나도 행복한 교실이 만들어지겠죠? 이렇게 여러분들 도덕을 많이 배웠으니까 일상생활에서도 꼭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 여기까지 신나는 수업 광TV였고요. 유익하셨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다음 도덕 시간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언젠가 다시 만나요. 안녕.